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국 수도권 입주 물량도 올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어서 입주 절벽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은 어떤 대응 전략으로 내년을 맞이해야 될까요? 혼자 하기 힘든 부동산 전략, 오늘도 저희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고요. 궁금증도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1번, 서울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매번 나오실 때마다 부동산과 관련된 핫한 이슈와 또 꼼꼼한 상담 도와주시는 분이죠. IM 부동산 연구소의 박유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유란입니다. 이제 2025년도가 3일 남았죠.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는 또 내년도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내년도에도 행복한 일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이 올해 굉장히 좀 가파르게 6월달 이후로 좀 상승세를 이어갔었고요. 내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내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공급 부족 현상이 결국은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근데 그게 먼저 반영이 되는 게 우리 심리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고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떠냐 보면 결국은 아파트라는 상품 자체는 서울에 국한돼서 거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히려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전국구에서 지금 몰려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가격 상승이 좀 둔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공급 물량들이 계속 나오는데,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부족한데 아파트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재개발로 아파트가 또 되게 되면은 가격이 더 많이 점핑을 하다 보니까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서울에 이렇게 몰려드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는 재개발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내가 자금에 맞춰가지고 뭐 1억, 2억, 3억 자금에 맞춰가지고 똘똘한 지역에 좀 내 집 마련, 그러니까 투자라든지 거주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재개발지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열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또 방법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그 방법을 우리가 혼자서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머리 맞대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은 선택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죠.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저희 양재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요. 그 빌라 투자가 이제 서울의 투자를 웬만한 지역에 하려고 해도 3억 전후가 있어야 전세 끼고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말한 소액 투자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이런 3억을 들고 와서 투자하는 지역이 그럼 과연 재개발로 선정이 된 지역이냐, 뭐 조합 설립이 돼서 진행이 많이 된 지역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과 상관없이 뭔가 재개발에 대한 바람만 불거나 아니면 노후도가 쌓여 있어서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입지 자체가 워낙 우수한 지역이라고 하면 이미 빌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동의선만 걷다 보면 상급지 위주의 재개발 빌라 가격들이 뭐 투룸에 뭐 13평 이런 것들이 10억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타이밍에는 우리가 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3억, 4억 이런 지역들도 좋은데 아직 극소수로 남아있긴 하지만 한 1억, 1억 5천 이런 내외로도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이런 지역들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지역이 강남에 붙어있는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서울 내에 있는 지역들 중에 1억 전후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 이번에 마지막 세미나 때 말씀드릴 거니까요. 좀 소액으로 내가 뭔가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이번 주 수요일 2시에 방문하셔서 지역 설명 들으시고 뭐 물건 추천 받으시고 이렇게 재개발지 좀 성공적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참석해 보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슈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또 언급드렸던 이야기죠. 공급이 이제 점점 더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였는데 물론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심리적으로 공급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시세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또 임대차 시장 역시 서민들의 삶을 계속해서 좀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결책이 사실 뚜렷하게 한 번에 해결되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은 광명을 살짝 찾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이야기들 오늘 박유란 대표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공급 부족하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마지막이 됐고 26년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나온 뉴스 헤드라인 기사들 좀 보면요. 그냥 물려줍시다. 강남권의 증여가 폭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각종 규제들이 연디어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돌파구로 강남권에 있는 이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한테 증여를 한다. 그런데 증여가 굉장히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내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그야말로 반토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토막이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토막이길래 이렇게 자꾸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하냐. 요거까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기 때문에 결국은 역전세, 전세난까지 온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얘기가 신축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면 거주를 해야 되는 분들이 기존 주택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 주택 자체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규제에 의해 가지고 기존 주택에 대한 물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계속 전세난이 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임대차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번 생엔 포기할래요. 탈출러시 한 달 만에 5만 명이 떠났다. 그러니까 뭘 포기한다는 얘기냐면 청약 통장을 지금 깨고 있는 또 사람들이 많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랑 흡사하면요. 2023년도에서 2024년도 넘어갈 때 딱 이 타이밍에 청약 통장을 파기하는 수요자들이 많았다라는 이 뉴스 기사가 떴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랬냐면 집값이 갑자기 폭락하게 되면서 청약 통장 굳이 의미가 없다 이런 느낌으로 통장을 포기했었는데 지금은 완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청약 통장이 있어도 당첨이 설사된다 하더라도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20억이 훌쩍 넘어가고 있고 강북권의 아파트 가격은 우리가 뭐 국민평수라고 해도 15억 전후 이렇게 분양가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일반 서민들이 청약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길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 통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것만 보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청약 통장은 포기하면 안 된다. 또 다시 시장은 변화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자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선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입주 물량이 계속 부족하다고 하고 있어요. 26년도 도시별 입주 물량인데요. 전체 도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면 인천, 서울, 경기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2025년도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11만 호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가 되면서 어느 정도 줄어드냐? 28% 정도 지금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약 8만 호 정도로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안에 서울이 포함되어 있죠. 서울 같은 경우는 내년대 보면 1만 6천 호로 줄어들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가 한 3만 1천 호 정도 입주 물량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반토막이 나는 수준으로 줄어든다. 내년에. 48%가 줄어들어가지고 1만 6천 호 정도로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무주택자 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결국 이사를 가야 되는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잠재 수요로 바뀌게 되는 건데 이 잠재 수요가 기존 주택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존 주택마저 각종 규제에 의해 가지고
임대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박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권역별 아파트 입주 물량을 또 크게 비교를 해보면요. 지방 전체 같은 경우가 12만 호에서 한 9만 호 정도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한 수도권 같은 경우가 11만 호에서 8만 호 정도로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 볼게. 지방 같은 경우가 전체가 입주 물량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부산 같은 경우는요. 올해보다 내년도에 입주 물량이 좀 더 많다, 좀 더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또 광주 같은 경우도 대규모 입주 물량이 내년도에 나온다고 해요. 26년도에. 그래서 입주 물량이 이제 4년 만에 좀 최대치로 나온다고 하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입주 물량이 전체로는 줄어드는데 지역 간에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곳이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심각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내년도에도 확연하게 줄어든다. 이게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올해 서울 같은 경우에 좀 중심지에 어떤 입주 단지들이 나오냐 좀 보면 반포구, 반포 레미안 트리니언이 얼마 전에 청약을 했죠. 2091세대 정도 나오고요. 방배동 DH 방배 같은 경우도 한 3000세대 정도 나오고 신천동 잠실 르엘 같은 경우도 1865세대 정도 나오고요. 대조동에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같은 경우도 2,450세대 정도가 나와요. 이렇게만 다 합쳐도 약 한 9,400세대 정도 입주 물량이 나오는 건데요. 이런 단지들이 어떻게 나오죠? 그냥 우리가 가서 덜컥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청약으로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약에 당첨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최근에 반포 레미안 트리니언 같은 경우도 4인 가족이 보통 5구 타입이 당첨이 될 확률이 예전에는 높았죠. 그런데 이제는 4인 가족이 만점을 받더라도 5구 타입 당첨이 힘들더라. 5인 가족이 돼야지 반포 레미안 트리니언이 당첨이 된 사례가 나왔죠. 그런 것처럼 청약에 대한 이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경쟁률도 높거니와 가격적으로도 높기 때문에 이게 청약도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제가 임대차 시장 가격을 좀 들고 와봤어요. 이렇게 어쨌든 분양이 힘든 상황인데 내 집을 거주를 해야 되니까 임대라도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임대 가격은 어떠냐를 보면요. 이게 강동구의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이죠. 여기 같은 경우가 84 타입입니다. 34평이 최근에 전세로 거래된 가격들을 보면요. 13억, 12억 5천 이렇게 거래가 된 사례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강북에 가면 웬만한 지역의 매매 가격이죠. 그런데 한강 이남으로 넘어왔더니 또 신축급 아파트로 갔더니 전세 가격이 10억이 훌쩍 넘어가더라는 거죠. 10억이 훌쩍 넘어가더라. 또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강동구의 고덕동에 있는 고덕그라시움이죠. 고덕그라시움 같은 경우도 세대수가 많은 신축급 아파트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34평 같은 경우가 9억 5천, 10억에 전세가 찍혀 있어요. 그 위에 보면 25년도 12월 19일 날 전세 거래된 게 8억 4천짜리가 나오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갱신한 거. 그런데 갱신 말고 신규로 계약하게 되면 결국은 10억 전후로 계약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갱신이 아니고 시세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34평에 전세를 간다 하더라도 10억이 훌쩍 넘어가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 결국은 임대차 가격이 오르면 뭘 밀어 올리죠? 매매 가격을 덩달아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26년도에 어떻게 될까를 좀 보면 우리가 가격들이 잡히려면 결국은 공급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수차례 드려요. 그럼 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될 수가 있죠? 신축으로 공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물량으로 공급이 돼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신축으로 공급이 돼서 입주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가격이 잡힐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또 주택임대사업자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매수하신 분들은 10년 동안 적어도 8년, 10년 이렇게는 입주를 못하게 되니까 임대 물량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또 한 번 공급이 되는 건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안 되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증가할 수가 없는 구조. 또 갭 투자를 많이 해야지 기존 물량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마저도 빌라만 가능하고 아파트는 사실상 서울에 막아버렸더니 기존 물량이 안 나오게 되죠. 각종 규제로 신축 공급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존 물량으로 나올 물량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거기다 또 하나가 아까 고덕그라시움이 전세 갱신을 했더니 같은 평수가 8억 5천에 계약이 됐는데 신규로 계약했더니 9억 5천, 10억에 계약이 됐죠. 갭 차이가 최소 1억, 1억 5천이 있는 겁니다. 아파트 주택임대 사업자가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말소되는 물량들이 하나씩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임대사업자일 때는 5%밖에 못 올리죠.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가격이 또 한 번 껑충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거의 사실상 오른다고 봐야 되는 거죠. 종부세 등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매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매도 안 하고 보유를 하면서 임차 놓는 분들이 있을 건데 매도를 하던 임차를 놓던 이 증가한 보유세만큼 이 임차 가격이든 매도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또 한 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또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담보대출이 막혔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결국은 매매가 아니라 임대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전세 대출까지 규제가 있어요. 그러면 전세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전세가 안 되니까 월세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월세 가격이 기본적으로 올라가겠죠. 지금 계속 월세화 시장이 되고 있죠. 이미 사실상 거의 반전세 시장이 거의 지금 이렇게 잡혀 있고요. 월세화가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또 월세화가 되게 되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가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전세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그게 전체 물량 개수가 찾는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팽배해 있다. 그래서 26년도 같은 경우도 정말로 우리가 입주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당장에는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그린벨트를 푼다든지 뭐 상기 신도시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안정을 찾으면서 내가 빨리 내 집 마련을 안 해도 내가 내 집을 언젠가는 살 수 있구나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시장 자체가 아파트는 막혀 있다 보니까 서울의 재개발 빌라 시장으로 또 한 번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 물량 자체도 좀 부족한 상황인데 여러 규제들로 묶여서 공급이 이제 더더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당첨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당첨이 되더라도 시세를 감당하기란 정말 어렵게 돼버렸죠. 또 입주 물량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월세 시장에서도 시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물건도 점점 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또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이 초반에 말씀을 주셨는데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정리를 하기보다는 증여로 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 특히 강남 쪽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고요, 대표님? 네, 최근에 증여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서울시 집합 건물 증여 건수 추이 나타낸 표입니다.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 대표적으로 그리고 빌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증여 건수가 늘어났는데 언제 많이 늘어났냐? 9월 달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옆으로 좀 보시면 양천구 같은 경우가 24년도에 273건이 있었던 게 25년도에 546건. 무려 그냥 2배가 늘어난 거죠. 100% 증가를 한 거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도 60.8% 증가를 했어요. 과반수 넘어갔죠. 용산구 같은 경우도 56.9% 증가를 했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도 51%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자산 가치가 높은 지역 있죠. 자산 가치가 높은 지역이거나 재건축 이슈, 정비 사업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매도보다는 증여로 이게 눈이 돌았다, 눈이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2025년도 1월부터 11월에 주택 증여 건수가 7,437건인데 이건 전년도 대비 평균 25% 정도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22년도 이후에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다. 결국은 내가 요거 매도하는 것보다 증여세를 내더라도 증여하는 게 더 낫다. 더 자산 가치를 증폭시킬 수 있고 내가 손해를 덜 보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그 이유가 있겠죠. 강남 3구 등의 자산 가치가 높은 지역 위주로 증여 건수가 상당히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장기 보유하는 구조가 됐다는 거고요. 실제로 서울에 보시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어요. 그렇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로 강남보다는 강북
많이 일어나고 있죠. 강남 3구 인접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반면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서울 전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강남권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건축이 돼서 헌 아파트가 강남권의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예를 들어 음마 아파트라든지 또 뭐 경남 성경 아파트라든지 대치동에 있는 일부 아파트들이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그게 과연 얼마 갈까요? 지금도 평당 1억이 넘어가는데 최소 2억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매도할 이유가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보유세가 인상이 되게 되면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증여하는 게 낫다라고 지금 판단이 돼서 증여로 돌아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강남권에 한번 매도를 해서 팔고 나가면 사실상 다시 진입이 힘들더라.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증여를 하는 거예요. 자식 대대로 세금을 내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금수저라 하더라도 사실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에 대한 배수 비용을 증여까지 하기에는 또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부모가 사는 집을 자식한테 증여세 내고 주는 게 더 낫다라는 거고요. 대출 자체가 애초에 막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 사기는 쉽지가 않더라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가족 간의 증여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증여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매물들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매물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수급 불균형이 되니까 또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요. 사실상 강남을 찾고 있는 자금 여력이 되는 분들은 물건이 얼마나 안 나오는 줄 알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은 괜찮은 거는 돈을 조금 웃돈을 주더라도 사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건수,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한 번 거래될 때마다 가격이 계속 상승해서 신고가로 거래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여가 늘어나고 있더라. 어디 증여가? 특히나 입지가 좋은 똘똘한 지역의 강남권 증여가 최근에 많이 증가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규제가 계속되니까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대출 최대 한도가 6억에서 2억까지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수하는 거를 멈추는 게 아니죠. 틈새 시장을 찾아가지고 어차피 다 동일한 조건이면 다시 좋은 걸로 사야지 하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또 한 번 벌어지는 거다. 좀 이런 시장 상황을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한때 강남에서 증여 열풍이 불었었는데 조금 주춤했다가 올해부터 다시 이제 급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또 두드러진다라고 하는데요. 뭐 증여는 자유지만 지금 현재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그런 상황이 좀 반복이 되면서 또 시장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또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정비 사업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이어 나가 볼게요. 서울 일대가 전반적으로 정비 사업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제13차 정비 사업 통합 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심의 결과들이 또 나왔고요. 6군데 나왔고 이 중에 한 3군데 정도 오늘 짚어볼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 집값이 사실 많이 오른 건 맞으니까 이게 집값이 여기가 고점이다. 떨어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더 오를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이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들이 거의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정비 사업이 된다는 거는 시간차를 들고 결국은 헌 아파트가, 헌 빌라가 새 상품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럼 새 상품으로 변하게 되면 보통 가격이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좋은 지역에 뭐 강남권이라고 하더라도 재건축하는 아파트의 매매가 같은 경우는 평당 1억이 넘어가기 굉장히 비싼데 오히려 전세가 같은 경우는 매매가의 뭐 15%에서 한 30% 수준으로 굉장히 낮게 잡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히려 강남권에 재건축이 들어가야 되는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비강남권의 신축 아파트의 전세 가격보다 낮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매매가 되게 되면 결국은 신축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저렴했던 강남권의 전세 가격들도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점핑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영원히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또 내 집 마련보다는 전세를 살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너무 급속도로 상승을 하니까. 그래서 정비사업지로 더 늦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거를 허물고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된 게 가재율 뉴타운 7구역 마지막 남아있는 곳 하나 지금 정비 사업지로 조건부 의결이 된 거고요. 중앙우성 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건축 정비 사업 의결이 됐고요. 상계 5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지거든요. 그러니까 상계동 같은 경우도 재건축 단지, 재개발 단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그러니까 그런 곳이 있고 답심리 자동차 부품 상가 같은 경우 상가도 재개발지로 지금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있고요. 을지로 3구역의 삼지구 같은 경우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죠. 재개발로 활발히 되는 게 있고 도곡 개포 한신아파트 재건축도 원활하게 추진되는 데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주변 일대가 전부 다 재건축 아파트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매매가가 높은데 전세가는 낮은 동네거든요. 그런데 새 아파트로 탄생이 되게 되면은 매매가도 굉장히 높아질 거고 전세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아질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한 3군데 정도만 한번 알아볼 건데요. 가재율 뉴타운이에요. 지금 7구역이 이쪽이고요. 주변 일대 가재율 뉴타운이 다 아파트로 완성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퍼즐. 아파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빌라 단지가 이번에 7구역으로 이제 잘 선정이 됐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써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1,435세대 아파트 공급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서부권 뉴타운에 12,000세대 아파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40층까지 13개 동에 총 1,435세대. 공동주택이 199세대가 나오죠. 26년도니까 이제 내년이죠. 사업시행 인가 계획을 앞두고 있고 27년도에 관리처분 인가 들어가죠. 28년도에 착공을 해서 31년도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멋진 아파트의 새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는 거고요. 2개로 좀 이렇게 단지로 나눠져 있고 보시면 지금 이제 앞으로 지어지는 단지는 이렇게 조경 녹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단지 내 조경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공원을 연결을 해서 산책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어우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주 여건이 좋아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주변 일대 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 지금 가재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연식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단계죠. 거기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을 치고 나가면 어쨌든 이 주변 단지의 아파트들도 또 한 번 가격이 키 맞추기 형식으로 좀 상승할 수 있다. 정주 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조감도가 나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동대문구로 넘어가 볼게요. 동대문구 답심리 자동차 부품 상가라고 있어요. 약간 그 오래된 건물 좀 이렇게 주황빛 도는 건물의 3층 건물이거든요. 이렇게 상가가 질비해 있는데 이게 재개발로 되더라. 위치가 굉장히 좋죠. 5호선 장안평역에서 답심리역의 중간에 위치한 역세권에 있는 이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하 7층에서 지상 33층까지 총 729세대의 아파트가 완성이 됩니다. 건물은 지금 현재 3층 건물로 돼 있어요. 되게 40년이 넘어간 낡은 건물이거든요. 기역자로 형성이 돼 있고요. 여기를 주거산업 복합 거점 개발 시설, 그러니까 주상복합 형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 1, 2층에는 판매 시설 넣고 지상 3층에는 주민들 공동 이용 시설 넣고요. 뭐 커뮤니티 같은 거 넣을 거고요. 이렇게 넣고 나머지 측은 공동주택으로 뽑을 거라는 거예요. 역세권이고 위치가 좋으니까 이 수요는 굉장히 풍부할 것 같고 주변 일대가 뭔가 이 정주 여건이 사실 막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정비가 되게 되면 자동차 시장도 활기를 칠 수 있고 주변에 정주 여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주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여기는 21년도에 조합 설립이 됐죠. 25년도 1월에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됐고 이게 올해 4월에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후에 지어지면 이렇게 멋지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쪽이 지하철 역사가 이쪽으로 있는 거고요.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지금 현재 상가가 있는 게 아파트로 완성이 되는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도곡 개포 안신 재건축 단지도 한번 볼게요. 위치가 이쪽에 있죠.
3호선 매봉역에서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단지고요. 개포 한신 아파트도 재건축이 들어가죠. 개포 우성 4차 아파트도 재건축이 들어가죠. 개포 현대 2차 아파트도 재건축이 들어가죠. 그 옆으로 우측으로 쭉쭉 재건축 단지들이 많죠. 그러면 여기 주변 일대 강남권에 새 아파트가 완성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같이 가격 형성이 될까, 주변 여건이 얼마나 좋아질까를 생각을 하면 사실상 여기가 완성이 되기 전에 주변 일대 아파트를 매수를 하시던지 이렇게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빌라를 매수하시는 게 낫다. 여기가 윤곽이 나오게 되면 주변 일대 아파트 가격은 둘째 치더라도 빌라 가격도 또 한 번 상승할 수 있죠. 땅값이 반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총 49층으로 지어진다고 해요. 792세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매봉역이 아까 가까웠죠. 보시면 3호선 매봉역 있고 여기가 양재천변입니다. 여기를 연결을 해가지고 보행로를 만들겠다고 해요. 주변에 재건축 단지, 아까 재건축 단지들이 많은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스카이라인을 조성을 한대요. 스카이라인을. 이게 아파트의 높낮이를 조절을 해가지고 미관상으로도 이렇게 작품처럼 멋있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부 순환로변에 작은 도서관, 다 함께 뭐 돌봄센터라든지 개방형 공공시설을 배치를 해서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하냐면 여기가 남부 순환로예요. 예전 같으면 담벼락을 높게 설치를 했죠. 근데 요즘에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방형으로 해요. 대신에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졌고요. 24년도에 시공사 선정이 됐죠. 25년도에 관리 처분 인가 단계에 착수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완성이 된 조감도는 이렇게 멋지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쪽에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의 서울 전역이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내가 이렇게 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할 게 아니고 가격이 오르면 오른 대로 좀 뭔가 저평가된 지역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가격이 또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고, 근데 그렇게 보시고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의 시장은 재건축도 너무 좋은데 이게 초과이익 간수제라든지 규제가 너무 강하죠. 그래서 재개발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6군데 중에 이제 3군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재울 뉴타운과 답심리 재개발 사업, 그리고 도곡 개포 재건축 정비 사업 각각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가재울 뉴타운은 31년을 준공 목표로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각 조감도도 보셨듯이 아시겠지만 뭐 멋있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어진다면 이제 인근 지역도 좀 연쇄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에 따른 설명도 함께 또 곁들여 주셨습니다. 재건축을 보고 계신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재건축은 또 재건축만의 장점이 있고 재개발은 또 재개발만의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여러 규제나 뭐 시세도 그렇고 부담적인 부분 때문에 재개발들이 많이 선호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상담도 요청을 하시고 세미나도 찾으신다고 하는데요. 오프라인 자리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고민해 보시고 활용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좀 주제를 내보내 드릴 텐데요. 그 주제 외에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보실 수 있거든요. 전략 필요하시거나 또 궁금증 있으시다면 참석하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또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이슈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요. 또 저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하나씩 한번 해결해 봐야겠죠. 이슈 만나보는 동안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276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대구에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월세를 받을 계획이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반전세 형태로 돌리고 있습니다. 집값도 별로 오르지 않는데 지금 매도를 하면 남는 차익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양도 차익 5억 정도로 재개발 투자할 만한 지역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지금 다주택자이신 상황인데요. 다른 지역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투자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울을 여쭤보시는 거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네. 양도 차익 5억이면 상당히 많은 건데 이게 매도를 해서 다 남는 거를 합산하면 아마 그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 상품 같은 것도 계속 유행이 있죠. 그리고 시기가 바뀌면 거기에 바뀐 만큼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도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다. 그런데 결론은 과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품을 더 쫓아서 갔죠. 입지보다는 아파트라는 상품을 쫓아서 다주택자 전략으로 많이 갔어요. 그렇죠? 그렇고 다주택자 전략으로 갔더니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분산해서 여러 채를 샀더니 지방의 아파트도 아파트라는 상품을 샀더니 많이 올랐던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더라. 규제가 심화되면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결국은 지방에 있는 인구들이 서울로 많이 들어오게 되고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보다는 입지가 더 중요한 시장이 됐더라. 그러면 입지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지금 그대로 상담 문의를 주신 것처럼 느끼신 그대로 내가 입지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입지에 맞춰가지고 똘똘한 거 한두 채를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입지만 괜찮다 그러면 이 속에서 다주택자 전략으로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셔도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 똘똘한 한두 채로 가게 되면 사실상 아파트라는 상품으로 가든지 아파트가 많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러니까 정비 사업의 단계가 많이 간 이런 상품을 사게 되는 거겠죠. 자금을 더 투입을 해가지고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사실 여기저기 입지 좋은데 노후도 쌓여 있는데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데 충분히 그런 것도 재개발이 안 돼도 가격이 오르니까 그런 것들을 다주택 전략으로 입지 좋은데 분산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되더라. 왜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곳에서 사실 꽃이 필지 모르고 거기다가 다주택자라 그래가지고 세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던데 재개발 초기 단계의 빌라 같은 경우는 세금 부담이 거의 없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높지 않죠. 심지어 강남권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빌라가 6억짜리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3개, 4개, 5개를 사더라도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품보다는 입지 선택을 하는 게 맞고 입지에서 내가 다주택자 전략으로 가든지 똘똘한 한 채를 매수하든지 이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자금이 되면 재건축으로 가면 좋고 그렇죠. 그런데 자금이 안 된다 그러면 재개발로 가시는 거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거기다가 지금은 토어제가 있다 보니까 또 매수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초과이익 한수제,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내가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지로 많이 이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5억 정도면 들어갈 지역은 많죠. 강남권으로 충분히 가실 수 있으신데 강남권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재개발보다는 재건축 시장이 더 강하던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강남 같은 경우도 재개발 시장이 되고 있다. 기존의 재개발이라 그러면 강남보다는 강남 외의 지역, 강북 지역도 위주로 됐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좁혀지면서 강남권으로 재개발이 시작되는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지역들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방배라든지 서초라든지 최근에 반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아니면 양재라든지 개포 같은 지역들이 있겠죠. 아니면 일원동 같은 지역들이 있겠죠. 이런 지역들 아니면 차라리 이 강남권을 대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한강변 라인 같은 게 있죠. 한강변에 있는 빌라 재개발지라든지 이런 지역들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 시드 같으면 충분히 상급지에 지금 진입하셔가지고 충분히 좋은 입지 선택하시고 자산가치 올리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고요. 빌라가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사실 월세 수익도 중요하잖아요. 노후와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은 좋지만 시세 차익은 좀 힘든 상품이죠. 반면에 빌라 같은 경우는 월세도 받으면서 향후에 재개발이 되게 되면 아파트라는 상품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한 번에 두 마리 토끼가 또 가능한 상품이거든요. 이런 재개발지, 노후도 충분히 쌓여있고 입지 좋아서 입지 자체가 내 몸값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좀 전반적으로 제가 풀어드렸는데 지방에 있으니까 어쨌든 한번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좀 세밀하게 이 좀 재테크 타임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대략적인 이제 전략을 좀 틀을 만들어 주신 느낌입니다. 뭐 다주택자일 것이냐 아니면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할 것이냐 또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재건축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의 경우 아직 강남 지역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틀이 잡힌다 하시면 올라오셔서 임장도 하실 겸 세미나나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자, 저희는 다음 문자도 바로 만나보죠. 092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작년에 대표님이 합정동 재개발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때는 제 명의로 투자를 했고요. 이번에는 자녀 명의 투자처 찾고 있습니다. 1억 중반대로 장기적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한강 일대 장기 유망 투자처가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이죠. 한강 일대 재개발 아닐까 싶어요, 대표님. 여기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소액을 보시고 시간은 길어도 괜찮으신가 봐요. 어디가 좀 좋을까요? 네. 일단 감사하고요. 누구실까요? 전화를 주셨으면 제가 목소리 들으면 바로 알았을 텐데 아마도 합정동 쪽에 여기 제가 추천드렸었는데 그거를 매수하셔가지고 이번에 신통으로 되신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한강변 같은 경우가 사실상 지금 이제 제비를 보셨으니까 1억대 말씀을 하셨는데 1억대로 들어갈 만한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은. 일단 초기 사업지라 하더라도 기본 이제 2억 이상은 들어가죠. 지금 남아있는 한강변 라인을 본다고 하면 마포로 간다 그러면 신수동이라든지 용강동의 저층 주거지 일대 좀 남아있을 거고요. 말고는 이제 쭉쭉 넘어와서 자양동, 이동의 일부 지역 좀 남아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한강 이남으로 넘어오게 되면 사실상 뭐 강서라인 쪽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 강남으로 넘어와도 아파트 단지죠. 그러니까 찾기가 힘들고 잠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송파로 넘어가도 풍납동 일대도 이제 만만치 않고 그럼 또 강동구로 넘어가야 되고 강동구 이제 남아있는 일대 요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강변 또 좋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1억대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한강변도 좋고요. 제가 계속 입지 말씀을 드려요. 결국은 강남 3구냐 거기에 용산이냐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강남 3구야 용산 옆에 붙어 있는 인접 지역이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강남 3구랑 용산은 사실상 1억대로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신축도 못 들어가고 기존 빌라도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강남 3구랑 용산 옆에 붙어 있는 인접 지역들 중에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지역을 찾으면 좋고요. 그래서 첫 번째 경기도 중에 강남 3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 예를 들면 성남, 그쵸? 경기도 하남 또 아니면 최근에 신축이 쫙 들어오고 있는 뭐 광명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어떤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 아파트 가격도 지금 10억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서울의 중심지인 강남 3구 옆에 붙어 있는데 아직 아파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입지는 워낙 좋은데 아직 저평가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 1억대로 들어가시는 거면 같이 저는 좀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지역이 강남 3구 옆에 붙어 있는데 동작구에서 노량진을 타고 내려왔더니 쭉쭉쭉 사당으로 가격 상승이 번지면서 최근에 사당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아파트 단지니. 그리고 쭉쭉쭉 내려오면 여기 관악구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관악구는 거의 전체가 이 신림선 라인을 중심으로 재개발 텃밭이죠. 심지어 신림 뉴타운 같은 경우가 진행이 굉장히 빠르죠.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철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곧 새 아파트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림선을 타고 가면 9호선, 7호선, 2호선, 1호선 이동이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바로 옆에 방배동이 붙어 있어요. 강남 3구 옆에 붙어 있는데 여의도 옆에 붙어 있는데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옆에 붙어 있는데 심지어 길 건너면 마포로도 이동이 가능한데 아직 가격대가 낮다. 이유는 저층 주거지로 형성이 돼서 개발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진행을 하고 있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1억대면 여기는 1억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여기도 괜찮고요. 만약에 한강변을 아예 찾는다 그러면 강동구로 오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세부적인 거는 한번 올라오셔가지고 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 합정동으로 좀 재미를 보셨으니까 좀 추가로 그런 느낌으로 상담을 해서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예산에 맞춰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또 요청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빠르게 하나만 더 만나보고 갈게요. 882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921동 투룸 다세대 주택 보유하고 있는데요. 매수한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보다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다른 곳에 비하면 좀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빠르게 도와주시죠. 네. 지금은 구이동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고 매수 타이밍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요거를 구이동에 뭐 빌라를 매도를 했다. 그러면 더 상급지로 이동하실 거 아니면 그냥 보유. 상급지로 이동하실 거 아니면 일단 보유 의견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구이동의 가격 상승을 좀 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처음에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한 2년 전에 20억 가던 게 자양사동에 2년 전에 한 빌라 투룸 같은 경우, 이게 다 투룸 기준이고요. 투룸 같은 경우가 한 9억 전후 가던 게, 자양 2동의 투룸 같은 경우가 2년 전에 한 5억에서 6억 사이 가던 게, 자양 1동 같은 경우가 한 4억 정도 가던 게, 마찬가지로 구이동 같은 경우가 한 3억 5천 4억 정도 가던 게, 지금은 2년이 지난 지금은 20억이 40억이 됐죠. 9억이 15억이 됐죠. 5억이 9억에서 10억이 됐죠. 그랬더니 자양 1동에 4억짜리가 7, 8억이 됐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구이동은 아직 안 올랐어요. 그쵸? 4억에서 5억 사이 아직 안 올랐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냐면요. 요렇게 가격을 타고 가던 게 자양4동, 자양 2동, 자양 1동, 이제 구이동으로 번져서 갈 차례거든요. 이렇게 갈 차례이기 때문에 제가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양동 같은 경우는 거의 자양 1동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재개발지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이 바람이 구이동으로 넘어가서 구이동 같은 경우도 아마 요 일대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의서를 걷고 있는 구역들이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한두 군데가 동의서 걷기 시작하면 나머지 같은 경우도 번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가격이 타고 올라가면 번짐 효과가 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시작이 됐죠. 어디로 시작이 됐냐? 쭉 올라가 보시면 지금 많이 찾는 데가요. 군자동도 사람들이 꽤 찾고 있죠. 건대 입구 하양동 일대도 사람들이 찾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람이 성수에서 넘어온 바람이 한강변 자양동으로 넘어왔다가 1동으로 넘어갔다가 구이동으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퍼지는 거거든요. 풍선 효과처럼 퍼지는 거거든요. 아마 한 5년 전에 사셨으면 한 1억도 투자금이 안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안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 매도를 한다 그러면 사실 이 같은 투자금으로는 살 수가 없거든요. 이런 웬만한 준상급지 지역을.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가 시드를 더 합치던지, 그쵸? 아니면 지역이 더 빠지던지, 이 광진구보다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내가 요거를 매도를 해서 더 좋은 똘똘한 지역으로 갈 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보유 의견이 맞고요. 보유를 하시되 지금 이제 바람이 불 타이밍이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좋잖아요. 어쨌든 구이동 자체가 이 밑으로 넘어오게 되면 학군이 좋고 이 위쪽에 지금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여기는 빌라 단지이기 때문에 현재는 학군이 좀 아쉬울 수 있지만 광진구 전체로 봤을 때 재개발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2호선, 7호선으로 강남 접근성이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미래 가치가 일단 유망하다. 보유 의견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보다 상급지로 가실 게 아니라면 일단 보유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시간 지난 후에 상담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요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상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신 분들 오프라인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죠. 대표님 어떤 자리죠? 네, 이번 주 수요일 2시 세미나 진행을 하고요. 소액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이 들어가는 투자금 말고요. 딱 1억 5천 한 요 정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준상급지 되는 지역들 추천드릴 거거든요. 이런 지역들 공부하시고 투자해서 좀 좋은 효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참석해 보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한번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